따갑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 괜찮아져야만 할 테니까. 바로 지금도 똑같이 기록되겠지. 너에게 닿지 못했으니까. 아마 이 얘긴 처음 보는 종류는 아닐 거야. 어디에선가 보고 느낀 바로 그 얘길 거야. 다만 외면하고 싶은 마음속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을 뿐. 그렇게 많은 이유로 듣게 되지 않았지. 너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얘기를 그저 오랜 일기장에 빼곡히 적어두겠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 끝에서. 얘긴 화려한 것들은 아닐 거야. 낮엔 어울리지 않는 밤을 지녔을 거야. 물을 주고 당분간 지내볼 거야. 이건 죽지 않는 얘기니까. 모두 스스로 감당할 마음은 지녔을 거야. 각오도 하고 다짐도 몇 번 해봤으니까. 다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로 부풀기도 하잖아. 그렇게 많은 이유로 듣게 되지 않았지. 너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얘기를 그저 오랜 일기장에 빼곡히 적어두겠지. 누군가의 애타게 또 찾고 그리워하면서 가닿지 못했던, 들리지 않았던, 들을 수 없었던 수많은 얘기들. 지워야만 했던, 지울 수 없었던 것. 그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란 걸 깨닫기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재영입니다. 이렇게 가을 초입부터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첫 번째 노래로는 희망을 담뿍 담고 있는 실패담이란 노래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한강에 이제 가까운 뭐 친구나 뭐 연인과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 그리고 혼자 또 오신 분들, 또 가족들과 오신 분들, 이렇게 또 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모쪼록 오늘 좋은 시간 많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에서 그리고 나도 확인하고 또 우리로 번지는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 제가 흥겨운 분위기, 이렇게 축제와 같은 이 분위기를 좀 더 복돋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신나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의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이미 넌 충분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좋다는 말로 모든 걸 표현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말은 필요 없는. 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난 기타를 메고 멈추질 않는 기차에 올라타
목적지가 없어도 서운하지 말라는 진도원을 받지. 난 내 삶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됐지. 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노래는 교환의 가치가 과연 남았을까? 실생활에서 있으면 좋은 것들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 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난 기타를 메고 멈추질 않는 기차에 올라타. 목적지가 없어도 서운하지 말라는 진도원을 받지. 난 내 삶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 하나 셋 둘 넷. 사실 노래라는 건 쓸모없는 것에 가깝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쓸모 있는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것 또한 괴로운 일이다. 여전히 쓸모없는 것에 쓸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다. 여기까지 데려온 노래 수고 많았어요. 어느새 옆자리에 앉은 나팔 수의 그 첫인상. 라라라라 라따라따따라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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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숙제 말고 축제처럼 오늘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다. 예, 노을도 막 보이고 가수 김재영 씨의 노래로 오늘 첫 시작을 열어봤습니다. 분위기 진짜 좋네요. 참 오늘 9월 1일인데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것 같고 이 가을의 문턱이 진짜 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낮에는 참 더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겠고요. 오늘 행사가 이제 일부 또 부스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많이 즐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도 채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임 그리고 또 자존감까지 모두 채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모쪼록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축제 이름이 숙제 말고 축제처럼입니다. 이제 숙제랑 과제는 사실 학교 졸업과 함께 끝난 건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풀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끝내야 하는가, 이러한 숙제들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지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어차피 해야 할 거 내 입맛대로, 그러니까 내 축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인생은 답을 찾아야만 하는 힘든 숙제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답을 찾는 그런 축제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갑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행되는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축제처럼 삶을 그려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배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아닌 축제로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를 알려주실 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연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사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죠? 무수히 많은 너를 만나는 일이 삶이라는데 맞다 틀리다 스스로 판단하고 또 비교하고 그렇게 마음의 생채기를 얻은 친구들이 많아 보여서 할머니가 무척 마음이 쓰였거든요. 너를 온전히 너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 지상주의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이제 너, 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고요. 사실 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에 대한 얘기는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너와 나 사이에 생기는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보다 그 관계에서 오는 너와 나의 거리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불편하고, 나는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이 심리적인 거리에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이 친해지고 싶거나 많이 보고 싶다, 만약에 이 무대가 너무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더 앞에 앉아 계실 거고,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적인 거리하고 물리적인 거리는 꽤나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을 저희가 4단계 정도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친밀한 거리라고 부르는 거리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가능한 가족 간의 거리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거리로 따져보면 우리가 안으려고 포옹을 딱 할 때 품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정도 한 50cm 정도 거리를 저희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개인적 거리라고 부르고 한 50에서 한 120cm, 이렇게 팔을 뻗으면 되는 정도의 거리고요. 저희가 친한 친구들과 저희가 포옹을 가끔 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포옹을 하진 않지만 같이 걸어가고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도 저희가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 정도의 거리를 우리가 2단계 친밀한 거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3단계 사회적 거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팔을 뻗은 것보단 조금 더 멀고, 그 다음에 이 무대보다는 가까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사회적 거리는 저희가 여러분들 출근하시거나 학교를 가시거나 하셨을 때 옆을 둘러보면 그 같은 사무실 안에 한 공간에 있을 때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사무적인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 거리가 이제 공적인 거리, 이제 공연장에서 이렇게 일대 다수를 대한다거나 아니면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일대 다수의 거리가 되는 게 이제 저희는 공적인 거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들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막 혼용돼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혼용되어서 사회가 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기준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혼란들을 겪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전국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도시로 이루어진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아니고 나서는 사실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한 표현으로, 한 프레임으로 되는 단일 민족의 이런 뭔가 집단주의적 성격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서 예전에는 회식을 한다 하더라도 다 같이 했어야 되고, 옆집에 있는 이 마을에 사는 옆집 식구들의 숟가락 개수까지 우리가 다 알고 살았는데, 시대가 점차 변해서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정신 건강과 관련된 조사를 해보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집단주의, 다 같이 회식을 하러 가자. 그럼 이제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고 모두가 회식을 하고 모두가 폭탄줄 마셔야 되고 모두가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부장님 집에 가기 전에는 못 가는 이런 시대에 살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게 성과를 잘 보상을 받는지, 자기 개발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실적 압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하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우리 집단 안에서 나와 너의 거리도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윗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볼 법한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야, 내가 형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오빠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형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는, 제가 아까 형은 뭐라 그랬어요? 가족이죠. 가족은 1단계에 해당되는 친밀한 거리예요. 하지만 사실 부장님과 나는 실제로 3단계에 해당되는 사회적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단계와 3단계가 막 혼용이 돼요. 이 사람이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친하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장벽을 막 허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장님의 압박을 내가 견뎌내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장님과 나의 거리는 3단계 사회적인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 대 업무로 주고받으면 돼요. 물론 그게 딱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유머 코드를 섞어서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면모와 인간적인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의 선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꾸로 상대방의 거리를 지켜줄 수가 있어야 되고, 관계의 거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거리가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 한 나는 나로서 너는 너로서 이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3년 정도 경험하면서, 3년 반 이제 경험하면서 많이 혼자 지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유대 관계가 많이 끊어지고 뭔가 고립되어 지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이 관계에 대한, 거리에 대한 감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고립되지 말고 이 관계의 거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불편하지 않고 너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관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을 대할 때에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또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관계의 거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함축해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오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요새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를, 숫자를 얘기를 해보면 20, 30, 40으로 우리가 대변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울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4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대와 30대가 진료실을 찾은 비율이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는 무려 40%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건강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너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고립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도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요,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많은 사연들, 미리 좀 접수되었던 사연들에 대해서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이제 메모 남겨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 내용들도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거리를 두고 싶은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저도 같이 들으면서 좀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신청해 주신 질문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또 비밀 전시회를 통해서 콕 집어뒀던 질문들, 이거는 내가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찮은 척 다 수락하다가 혼자만 매번 소가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완곡하게 거절하며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혹시 공감되시는 분 계십니까? 나만 공감되나? 아마 많이들 맞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실 거예요. 우리 일상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분은 손해 보는 거 되게 많으실 텐데 얻고 계신 것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얻고 있는 것도 네. 있다. 이분 아마 그 집단 안에서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되게 많으실 걸요. 인기가 많다. 네. 그러고 보니 네네. 예.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아마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을 하는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모든 부탁을 다 수락하다 보니 나만 힘들어, 나만 소가리를 하는 거야 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는 주변에서 인기도 많고 나를 좋게 생각해 라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이분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거절하는 게 어려움이 더 커서일 거예요. 맞아요. 이게 거절하는 게 되게 크고 어려움이 있어서가 이제 문제일 텐데, 근데 이분이 가끔은 제가 아까 말한 그 거리의 관점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고 속상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다면 한 번씩은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을 해보자. 네. 이것도 감정에 대한 것도 관계에 대한 것도 다 굉장히 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연습을 실제로 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제로 어설티브니스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거절하는 연습을 실제로 치료법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외판원이 뭔가를 팔려고 하면 거절을 해라. NO라고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인기도 많고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갖고 사시는 것도 사실일 테지만 가끔은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내가 괴로우시다면 그 부분이 더 커지신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네. 짧은 답변이었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비밀 전시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또 뽑으셨거든요. 몇 가지를 가져오셨는데 이거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아마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게 어려워요.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걸까요? 감정 표현을 잘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써주셨습니다. 요즘에 뭐 MBTI가 유행이다 해서 뭐 얘는 이래 이렇게 딱 하는데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진짜 감정 표현이 어렵고 서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태진 씨는 혹시 MBTI가 왜 유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몇 년 전에는 또 혈액형이 유행하던데 맞아요. 요즘에 혈액형이 MBTI고 있었죠. 네. 왜 유행일까?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성격이랑 감정 같은 것들은 추상적이잖아요. 뭔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알아차리기도 되게 어렵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정지어서 뭔가 객관화해서 만들 수 있다면 편안한 거예요. MBTI 유형 딱 뻔하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이제 거기 이제 경우의 수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니까 16개가 나오죠. 네, 예. 그래서 그 유형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 편한 겁니다. 얘는 뭐 ISFJ니까 네네네네네. 얘는 EST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그래서 MBTI는 사실 거기 핵심이 있고 혈액형도 사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앞단에 본인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연유로 안 좋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안 좋았던 이유,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살피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슬픔이 있는 건지 의욕이 없는 건지 피곤한 건지 상사에게 화가 난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히 감별이 되어야 내 감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내 감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상대에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감정 중에 대표적 감정 중에 하나가 이제 화인데요. 아마 이분도 감정 표현 되게 못하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화났는데 화난 얘기 못하신 걸 가능성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화났을 때도 사실은 화났다는 거 알아차리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 인정하는 게 2번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내가 화가 났다는 거 인정하는 순간 꼭 소리 지르면서 화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나 그냥 화난 거 같아. 화가 났거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얘기할까? 이런 게 조금은 더 가능해집니다. 화났다는 거 인정해주는 순간 뭔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쭈글쭈글해지는 풍선처럼 뭔가 텐션이 쑥 수그러들거든요. 굳이 버럭 빽 할 필요가 없다. 네, 그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화났다는 거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는 것. 물론 이제 소리 지를 수도 있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께서는 저는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정확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셔라. 감정에 대해서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참고가 되셨길, 그리고 또 일상에서 활용해 보시기를 이 말을 토대로 좀 부탁을 드려보겠고요. 현장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 볼까 하는데 혹시 현장에서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랑 좀 소통하고 잘 지내는 게 조금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지 조금 성격을 바꾼다던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좀 잘 형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좀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을 같이 조금 그래도 너무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거를 좀 잘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자분을 계속 유심히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안전한 좀 집단이 주변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한 집단.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에 막 들어간 친구들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면 대학교만큼 이렇게 안전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데가 없다. 어차피 4년 지나면 졸업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연습들을 많이 해보고 많이 부딪혀 봐야지. 아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성격을 자꾸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내 본인의 성격에 맞는 것들을 굳이 안 맞는 옷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안전한 집단 안에서 부딪혀 보면서 계속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까 이제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야 알아요. 한 번에 어떠한 마법 같은 문장이 나타나서 그 마법의 문장을 내가 마음속으로 외운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딪혀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반응이 이렇구나, 이럴 때는 내가 오버를 했구나, 이러고 나니 내가 오히려 더 불편하구나, 이러고 났더니 내가 이불킥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구나, 그래야 압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안전한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데나 가서 막 이러면 쟤 왜 요새 나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집단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집단에 가서 끊임없이 연습해봐라. 그리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셔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한 집단이 나에게는 어떤 집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또 교수님 말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늘 뭐 에너지가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조성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숙제 말고 축제처럼 토크 콘서트 신나게 즐겨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숙제 말고 축제처럼 이 좋은 자리에 초대된 가수 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 너무 선선하죠?
네,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낮에는 아직까지 확실히 덥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트를 계속 감사해요. 네, 너무 이렇게 정말 가을 날씨처럼 너무너무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이제는 또 준비된 MR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작년에 제가 그 WSG 워너비 프로젝트로 또 여러분들 큰 사랑 주셨던 보고 싶었어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를 정말 사랑했나봐. 아직도 나 못 잊었나봐. 자꾸만 생각나. 시간이 왜 자꾸 나에게 아픈 기억은 다 지우고 좋은 추억만 남아. 다 같이 함께 울고 던 계절에 다시 만난다면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널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말해줘왔어. 너에게 못한 그만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 널 사랑한다고 너무 예뻐요, 목소리. 너 노래만 같기를. 난 정말 어렸었나봐. 사랑을 잘 몰랐었나봐. 그게 마음이 아파. 한 번 더 크게. 오늘처럼 눈부신 날에 다시 만난다면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널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말해줘왔어. 너에게 못한 그만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 널 사랑한다고. 꽃피는 봄이 온 것처럼 당연한 듯 내 곁에 머물 줄만 알았어. 저런 게 사랑이란 걸 내가 난 깨달아서 네가 떠난 후에야 사랑을 가르쳐준 네가 보고 싶었어.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너도 날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어. 한 번 더. 너 노래만 같기를. 감사합니다. 네, 보고 싶었어 노래 들려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자리, 따뜻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집에 가기 싫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안 갈래 불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후! 모른 채 딴청 피지 마라. 그렇게 더 눈치가 없어. 그 나이 먹혀 얼큰 네 먹어. 내가 꼭 말해줘야 아는 거니. 사실 난 취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 넌 정말 몰라. 너 잘을 몰라. 자, 집에 가기 싫은 사람 큰 목소리로. 나 오늘 집에 안
밤은 같이 있고 싶어 널 좀 더 알고 싶어 날 그냥 보내지 말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너 없이 나와 같다면 원한다면 이대로 보내지 마 나 쉬운 사람 아니야 너한테만 이러는 거야 왜 그립던 내맘 모르니 자, 여러분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숙제 말고 축제처럼 즐길게요. 소리 질러!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 널 좀 더 알고 싶어 날 그냥 보내지 마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넌 혹시 나와 같다면 원한다면 이대로 보내지 마 Oh baby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이미 커리어도 다 쌓았고 살 만큼 살았고 여유로우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던 그 시절에 어떻게 스스로를 귀하게 대할 수 있었는지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니 갑자기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저를 환영해 주셔서. 저 누군지 아세요? 장명숙이라고 하고 카톨릭 네임은 안젤라 메리치고 그다음에 요즘 젊은 분들이 부케라 그러대요. 밀라논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했었던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장명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시면서 저더러 젊은 분들한테 제 얘기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 젊은 분들한테 제가 배워야지 세상에 인공지능하고 겨루면서 사는 세대들한테 이 할머니가 태고적 여기를 뭘 해드릴 게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렇죠? 제 살아온 얘기를 해드려봐야 그건 정말 고리타분한데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강의, 뭐 조언 이런 거는 좀 제가 자제하려고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 숙제 말고 축제처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인데 왜?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어느 날 인식하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번뿐이 못 사는데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거면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그게 제 삶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숙제 같이 말고 축제처럼. 그러니까 누가 밀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삶. 그런 걸 살자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축제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할머니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봤어. 마치 오늘 같잖아요. 그동안 정말 숨도 못 쉬게 올해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 며칠 너무 비가 와서 사실은
제가 오늘 혹시 비 오면 어떡하나 눈 뜨면 일기예보 보고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좋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정말 이렇게 자연히, 또 저는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축복받는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밤을 정말 축제처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숨쉬기 힘들 정도로 더운 날도, 또 비바람이 몹시 치는 날도 또 참고 견디면 또 오늘 같은 날이 오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 같이. 그래서 우리 그런 인생 얘기를 그냥 서로 진솔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 제가 정성껏 한번 답해 볼게요. 꼭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아니, 이건 누가 보내신 질문이에요.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른 환경에서 컸는데 왜 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할머니가 항상 얘기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나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거, 살아보고 싶은 방식으로 사세요. 그게 답이야. 저는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해. 왜 똑같이 살아? 어떻게 똑같이 살 수가 있어? 그러고 나만의 방식으로 사셔야지. 그 다음에 슬럼프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시나요? 번아웃이 깊게 찾아왔어요. 아우, 나는 이런 말씀 젊은 분들한테 들으면 할머니 좀 마음이 너무 애처로워지고 앞에 계시면 안아드리고 싶어. 결국 번아웃이라는 거는 몸이 쉬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번아웃이 오면 무조건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저도 조금 이런 심리책을 읽다 보니까 주워들은 용어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고갈이 됐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니까 내 안에 에너지가 축적되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쉬어주세요. 할머니 젊었을 땐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얻은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번아웃이 오면 그거는 내 몸이 쉬어달라고, 자기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쉬세요. 논나님, 사랑이 마음이 아플 땐 어찌해야 하나요? 그저 겪어내야 하나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서 사랑에 마음이 아프다는 게 짝사랑을 하시느라고 마음이 아프신 건지, 아니면은 둘이 열렬히 사랑하다가 상대방이 떠나서 아프신 건지, 그걸 조금 할머니가 가늠은 좀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근데 사랑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거고, 왜 그런 말 시도 있잖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마음 아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 마음이 아파 보면 또 내 안에 그런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청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조언은 잘 안 드리는데, 할머니도 살아오면서 힘든 날도 많았고 외로운 날도 많았고 정말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참 시를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럴 때 제가 뇌에 있는 그 시가 있어요. 정어승 선생님이 쓰신 수선화라는 시인데 그 첫 문장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 누구나 다 이렇게 외롭구나.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견뎌가는 게 어찌 보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려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우리 장명숙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선생님, 아니 정말 사실 유튜브 채널 저도 보다가 한 최근 1년 사이에 영상이 안 올라와서 뭐 이제 너무 그리웠던 거죠. 우리 모두가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진짜요? 저 진짜로. 저 아세요? 아유 예, 왜 모를까요 제가. 예, 네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저뿐만 아니라 이 비밀 전시회에서 선생님에게 궁금하신 사항들을 엄청 많이 쪽지로 적어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직접 그 질문들을 보고 몇 가지 좀 추려 오셨다고 하거든요. 좀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선생님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저 목소리 괜찮대요. 그러니까 제가 읽을게요. 좋습니다. 저 박수. 너무 멋있는 멘트시다. 예, 좋습니다. 나는 사실 매일 자책해요. 우우. 아니 왜 자책을 하세요?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자책을 하셔.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저녁 때 나 오늘 열심히 살았어. 오늘 하루도 제대로 지나갔어. 내 가치를 창출했어 하면서 자기를 칭찬해 주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우리 친구분들한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를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축제가 되지. 박수 주세요. 와, 세상에 마음이 이렇게 확 풀리나? 또요? 어른이란 게 무엇일까요? 언제쯤 어른이 되는 걸까요?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그 하버드 대학 교수 로버트 노직이라는 교수분이 쓰신 문장에 이런 게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부모 노릇을 해줄 때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어. 이렇게 막 나한테 이렇게 했을 수가 있어 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한 인간으로 그 내 부모였지만 내 부모 이전에 그분도 또 그 윗세대 부모한테 사랑도 받고 상처도 받은 똑같은 인간이니까 자기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고 부모의 부모 노릇을 할 적에 진짜 어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굉장히 제가 저는 이미 다 어른들이 돌아가셔서 부모의 부모 노릇을 해드릴 찬스를 잃어버렸지만 놓쳤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부모 노릇을 해줄 때 부모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때 어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 뭉클하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세상에. 한 개 정도 더 소개해 주실까요? 새로운 도전을 하며 계속 실패를 하는 중이에요. 이런 반복된 삶을 살면서 점점 의욕을 잃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물론 옛날에 뭐 7전8기라는 말도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그거에 저는 이미 할머니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정말 존경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실패를 한 다음엔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왜 실패했지? 그리고 한번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후회는 하지 마세요. 자책도 하지 마시고 이걸 왜 내가 실패를 했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용기도 행복도 내가 살아보니까,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자가 생산을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북돋아주고 어루만져주면서 그렇게 용기를 자꾸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만들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고 또 답변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 질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생님께도 특히나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좀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또 오늘 함께하시는 초대 손님들과 잠깐이나마 좀 이렇게 회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오늘 함께 하실 분 중에 이제 모실 분 중에 선생님이 정말 뵙고 싶어 했던 분이 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실례가 안 되면
그분과 함께 선생님과 계속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신뢰가 아니고 제가 영광이죠. 제가 또 이렇게 또 배우네요. 아니, 젊은 분들이 제 예. 댓글에도 많이 영광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영광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분을 왜 같이 또 영광스럽게 함께 하고 싶으신지 이야기만 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누굴지 되게 궁금하실 테고 들으시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접한 분이실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나와달라고 초청을 받으면서 또 뵙고 싶은 분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프로에서 봤는데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 이문수 제가 가브리엘 정말 신부님. 뵙고 싶어서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와 계시죠? 신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장명수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신부님 어떠셨는지요? 아유, 그야말로 제가 영광이었고요. 또 선생님께서 직접 저를 초대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정말 마음 뿌듯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문수 신부님은 사장님의 삶을 사실 살고 계시죠. 굶주리는 청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년 문간이라는 김치찌개 가게를 운영 중이십니다. 가격이 딱 3,000원이에요. 정릉점, 제가 아마 정릉점에서 신부님 인터뷰했던 기억이 몇 년 전에 나는데 지금은 낙성대, 이대, 제주 이렇게 4곳에서 운영 중이십니다. 정말 착한 식당을 운영 중이세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음에 그 청년 문간이라는 식당을 구상하게 되셨는지요? 네, 2015년 여름인데요. 그때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던 청년분이 굶주림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시고 한 수녀님께서 그렇다면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저에게 그런 식당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냐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해주셨던 거죠. 또 저희도 그 안타까운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년 문간 가보신 분 계세요? 오, 있으시구나. 네. 근데 정말 가보셨으면 좋겠는 게 단순히 가격만 착하고 그냥 착한 식당이 아니라 진짜 맛집이에요. 리얼로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회 되시면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장명숙 선생님 그리고 또 이문수 신부님 두 분 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언더블록에 출연을 하셨어요. 혹시 그 TV 출연을 계기로 두 분 다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실지 먼저 선생님 어떠세요? 전 사실 제가 그렇게 유명해진지 몰랐어요. 어느 날 유퀴즈 언더블록을 나가고 나니까 젊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 연예인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알아요. 유튜버신 줄 알고 사인해달라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셨고 사랑을 받게 되셨죠. 맞습니다. 이문수 신부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숨어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방송 덕분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렇게 밀라 누나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는 이런 인연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신부님은 특히나 또 신부님의 그 식당에 또 많은 또 후원과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던 직원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네. 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식당 일이 아니었구나, 그거보다는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 하시게 돼서 저희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말 나눔의 최전선에 계신 분 같아요. 후원도 방송 이후로 또 많이 들어오고 어찌됐건 가게잖아요.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네, 사실은 뭐 처음부터 적자였고 지금도 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행히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뭐 후원도 후원이고 뭐 워낙 또 맛도 좋아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우리 모두가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청년 문간 이 김치찌개 가게의 주인공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청년들이에요. 정말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우리 신부님 기억에 남는 청년들이 혹시 계실까요? 식당을 시작하고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었는데 노숙을 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숙을 했어요. 예. 당시만 해도 청년들 중에서 노숙을 하는 청년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놀랐었는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분이 저를 찾아왔던 이유가 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는 이유였던 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 불교의 스님이 되고 싶어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출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면서 이제 노숙을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었는데 자기가 자신의 그 꿈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그 꿈을 계속 간직한 채 나아가야 할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서 찾아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또 아니 그러면 스님을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천주교 신부인 저를 찾아왔다는 거에 또 놀랐는데 네. 그렇게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을 청년들이 참 목말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정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장명숙 선생님께서도 우리 신부님처럼 뭐 나눔, 봉사활동 참 오랫동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원 봉사를 사실 오래 하셨잖아요. 그 한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 30년 정도 이제 그 꼬맹이들한테 가서 같이 놀아주는 걸 하는데 전 솔직히 아직 자식들이 출가를 안 해서 손주도 없고 네. 시간이 조금 남고 그리고 이제 제가 94년에 조금 저희 큰애가 많이 아팠어요. 94년도요. 그래서 예. 그때 제가 하느님께 제가 막 애원을 하면서 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려운 애들 도와주러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하느님하고 한 약속이니까 물론 하느님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는 거죠. 지금 큰아드님은 또 훌륭한 교수님 아니십니까? 훌륭까지는 모르지만 교수는 교수예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예전에 그러니까 보육원 봉사를 하실 때 워낙 오래 전이고 지금까지도 뭐 계속되고 계시지만 그 어린 아이가 성인이 돼서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 댓글이 또 뭐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직접 한번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 싶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한 그 댓글 단 데가 2020년인데 그때로 기점으로 해서 20년 전에 제가 이제 가던 조그만 그룹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보육원이죠. 네. 그 친구들을 제가 항상 생일을 챙겨주고 여름이면 이제 제가 초대해서 캠핑을 해줬는데 그거를 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군요. 그때도 할머니 집에는 옛날 오래된 뭐 상자가 있었고 그 말하자면 제가 말했던 그런 걸 다 기억을 하면서 이제는 커서 자기도 주변에 논나한테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른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읽고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사실 좀 미안했어요.
너무 해준 게 미약한데 그걸 이렇게 오래 기억을 했다가 그렇게 길게 아주 소설 같은 댓글을 달아줘가지고 너무 감사했었죠. 네. 한편으로는 또 봉사활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뿌듯한 그런 순간들이 뭐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봉사, 나눔 이런 게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 뭐 물질적인 여유건, 정신적인 여유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야기를 또 듣고 나면은 신부님이 생각하는 봉사, 나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저희 그 질문하시기가 생각나는데 저희 식당에 단골이었던 그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저희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를 알고 나서 자기도 좀 와 이런 좋은 식당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이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봉사활동을 해준 거예요. 그 바쁜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매주 한 번씩 와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봉사라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좀 지치고 힘든 마음을 서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따뜻한 선한 영향력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힘을 내서 오늘 집에 돌아갈 수가 있는데 두 분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젊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 웃는 게 참 환하고 좋다고 비결이 뭐냐고. 근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내가 웃으면 뇌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지하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늙은이가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일부러 연습을 했어요. 어머 세상에 늙은 것도 숭어인데 얼굴까지 저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누가 이쁘다 그러겠어. 더군다나 저는 꼬맹이들 보러 자주 가는데 근데 꼬맹이들은 젊고 이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기라도 자주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는 입 크다고 좀 구박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입 커도 그렇게 구박받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때부터 제가 계속 웃는 연습을 해서 웃기 시작했더니 표정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전 젊은 분들한테 좋은 일이 웃을 일이 많아서 웃지 마시고 자꾸 억지로라도 웃으면 왜 소문 만복내라고 웃을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읍시다 우리. 웃어야 해요. 맞아요. 신부님. 네, 저는 우리 청년분들이 자신의 꿈을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는데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좌절하고 낙담하시더라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를 겪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삶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그 고통의 시간들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절대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뭐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언제 이렇게 또 깜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장명숙 선생님 그리고 이문수 신부님 앞으로의 또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 계속해서 저희는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지만요. 마지막 게스트 가수 디에이드의 멋진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CPBC와 서울시교가 함께했던 오늘 이 시간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미롭고 따뜻하고 힘이 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또 그런 무대가 끝까지 이어지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하루를 우리 숙제 말고 축제처럼 온전히 즐겨보자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에이드입니다. 디에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숙제 말고 축제처럼 저희도 같이 즐기고 있는데요. 좋은 무대들 네. 그리고 좋은 말씀들까지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을 저희 디에이드가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데요. 첫 곡 먼저 빨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묘해 너와 들려드릴게요.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에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아닌 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보고 싶어 신기하고 신기해서 보고 싶고 그러다 한순간 미친 듯 불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햇살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다가 네 전화 한 통에 다 났고.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아파서 고맙고 고마워서 대견해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이 길이 그 길이 아닌 걸 모르고 떠나온 여행처럼 낯설지만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너와 이렇게 너를 바라볼 때 뭐랄까 나는 행복한 채로 두려워져.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아닌 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
그대가 사랑하는 10가지 이유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은 응원가라는 곡인데요. 오늘이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가사를 조금 유념해서 들어주시면서 앞에 가사가 나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각자 양옆에 친구들한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A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여 쉽지 않은 하루였죠. 마음 먹은 일 하나도 되지 않는 힘든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알아요. 그대여 너무 바쁜 하루였죠. 마음 편히 커피 한 잔에 여유도 없는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이해해요. 꿈꾸던 세상과 많이 다른 현실에 많이 실망하고 점점 지쳐가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루어질 그대의 세상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그대여 정말 바쁜 하루였죠. 정신없이